밤마다 바다 냄새가 올라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삐삐삐 소리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따라 부른다고도 하셨죠.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등에 찍힌 푸른 잉크 자국을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43세 한지원입니다. 전 119 구급대원이었고 지금은 응급구조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목포 바닷가 재개발 구역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 이곳에서 저는 78세 어머니 한마옥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죠. 구급대원 시절 몸에 밴 관찰력과 기록 습관. 그것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아니, 지원아. 밤마다 바다 냄새가 올라와. 그리고 누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삐 소리로 따라 불러. 어머니는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루이소체 치매 초기 단계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촉이 좋으셨습니다. 과거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을 때도 그 촉으로 많은 위기를 넘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 방문 간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정아린이라는 31세 여성이었죠. 과묵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일처리도 깔끔했고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 시절 수많은 사람을 봐온 제 직감이었죠. 하린 씨, 우리 어머니 약 체크 좀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할인이 약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왼손으로 문을 여는 습관이 있더군요. 사소한 거지만 기억해 뒀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줄도 모르고요. 이웃집에 사는 최유라가 찾아왔습니다. 52세의 공인중개사 겸 재개발 브로커였죠. 겉으로는 살가운 언니 같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원 씨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재개발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 필수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유라 언니?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노인분들은 서류 작업이 어려우시잖아요. 법무사 사무장 남필수 씨도 아는 분인데 소개해드릴까요? 남필수, 55세의 법무사 사무장. 서류와 위임장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손등에 찍힌 푸른 잉크 자국. 분명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생기는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최근에 어떤 서류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개 경적 소리 같은 포고혼 소리였죠. 항구가 가까운 동네라 그런가 싶었지만 왜 하필 이 시간에 울리는 걸까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골목을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검정 장화에 노란 반사띠. 부두 작업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러버 매트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못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정 장화 스파이크 자국이었죠. 누군가 우리 집에 왔다 간 겁니다. 밤중에 몰래? 어머니 간밤에 누가 왔다 갔어요. 모르겠어. 근데 돈 냄새가 났어. 봉투풀 냄새 말이야. 봉투풀 냄새. 통장이나 위임장을 복사할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이 오래된 집을, 그리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재산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구급대원 시절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 수상한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급대 시절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시계 모양과 화분 모양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시계는 이쪽에, 화분은 서랍 정면이 보이는 곳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습니다.
구급대원 시절 현장 기록용 카메라를 다뤄본 경험이 도움이 됐죠. 모든 각도를 계산해서 사각지대 없이 배치했습니다. 약통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혈압약 사이에 라벨이 없는 캡슐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분명 처방 전에는 없는 약이었죠. 수면제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약 어디서 나셨어요? 모르겠어. 할인이가 준비해 준 거 아니야. 할인. 방문간호사 정할인이 약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약국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이 캡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오후에 할인이 방문했습니다. 프로답게 어머니의 동공 반응과 보행 상태를 체크했죠. 완벽한 간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할인이 왼손으로 문을 여는 습관, 약을 정리할 때는 오른손을 쓰는 것, 사소한 차이지만 기억해 뒀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 근데 할인아,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평범한 얼굴이라서 그런가 봐요. 할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계속 할인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내 눈빛이 누구랑 닮았어. 옛날에 우리 공장에서 일했던 영숙이랑. 할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죠. 그런 분은 모르겠네요.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동대표 박만복이 찾아왔습니다. 58세의 수다쟁이 아저씨였죠. 재개발 소식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원 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이 돌아다녀요. 어젯밤에도 검정 장화에 노란 반사띠 단 남자가 돌아다니더라고. 몇 시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부두 쪽에서 오더라고요. 법무사 사무장 남필수 씨 같던데? 남필수, 법무사 사무장이 왜 새벽에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까요? 검정 장화를 신고서 말이죠. 그날 밤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낮 시간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밤 2시 13분, 현관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삐삐삐.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소리였죠. 틀린 번호를 여러 번 누른 후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실루엣은 남성 체형이었고 오른손으로 카드키를 사용했습니다. 검정 장화를 신고 있었죠. 할인의 동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인은 왼손잡이였으니까요. 침입자는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죠. 통장인지 도장인지. 약 5분 정도 뒤적거리다가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봉투풀 냄새. 아마 서류를 복사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간밤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바다 냄새가 났어. 그리고 돈 냄새도. 누가 내 방에 들어온 것 같아. 어머니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경증 치매에도 불구하고 감각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바다 냄새라고 표현한 것, 그게 뭘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약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벨 없는 캡슐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죠. 이 약은 졸피뎀 계열 수면제예요.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 약품입니다. 누가 이걸 혈압약에 섞어놨네요. 수면제. 어머니를 재우고 뭔가를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카메라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침입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매일 밤 2시 13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요. 영상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침입자가 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녹음된 소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미리 녹음해둔 걸로 보였죠. 이건 계획적인 범죄야. 누가 우리 집을 염탐하고 있었던 거야.
최유라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죠. 지원 씨 이거 좀 봐요. 소유권 이전 후 돌봄 보장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집을 팔 생각 없어요.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신탁 형태로 맡기는 거예요. 어르신은 평생 거주하시고 돌봄도 받고 재개발되면 큰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유라의 말투에는 교묘한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현혹시키는 달콤한 미끼였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무사 남필수 씨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사전 연명의료나 위임장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거든요. 남필수.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우리 집에 침입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죠. 유라와 한패인 겁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유라를 보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당신 돈 냄새가 나. 봉투풀 냄새도 나고. 유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으며 넘겼죠. 어머니 재밌으시네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해서 그런가 봐요. 유라가 떠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돈 냄새와 봉투풀 냄새. 그건 서류를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였던 겁니다. 통장 복사 위임장 작성.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할인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 받아온 처방약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할인이 약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할인 씨 캡슐은 뭐예요? 라벨이 없네요. 아, 그건 비타민제예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거라서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약국에서 확인한 수면제였으니까요. 할인도 이 일에 연루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박만복 동대표가 또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지원 씨 어젯밤에도 그 남자 봤어요. 남필수 사무장. 이번엔 뭔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딱 이 시점 우리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필수가 밤마다 우리 집에 침입하고 유라가 낮에 와서 압박하고. 그런데 할인의 역할은 뭘까요? 왜 수면제를 섞어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2시 13분. 예상대로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갔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침입자는 골목을 빠져나가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두 근처 낡은 사무실로 들어갔죠. 간판을 보니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필수의 사무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필수가 복사기로 통장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같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죠. 어머니 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유라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서류를 들고 왔죠. 소유권 이전 후 돌봄 보장이라는 브로셔였습니다. 지원 씨 이거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실 수 있고 병원비도 다 지원돼요. 그 대신 집 소유권은 넘기는 거죠. 재개발되면 큰 돈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지금 현금화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노인의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집에서 평생 사실 거예요. 제가 모시고요. 유라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남필수 사무장님은 한번 만나보세요. 사전 연명의료나 위임장은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남필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장 남필수입니다. 어르신 서류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자 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도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요즘 치매 어르신들 재산 관리가 큰 문제거든요. 남필수는 교묘하게 압박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푸른 잉크 자국이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도장을 찍은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젯밤에 도장 찍으신 거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근데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마로가 하면서. 누군가 어머니를 깨워서 도장을 찍게 한 겁니다. 수면제로 몽롱한 상태에서 시킨 거겠죠.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약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에 대해 물어봤죠. 이 정도 용량이면 완전히 잠드는 게 아니라 몽롱한 상태가 돼요. 기억은 못하지만 시키는 대로 행동은 할 수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도장을 찍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종의 약물을 이용한 조종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약물로 조종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인이 왔을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린 씨 이 캡슐이 수면제라는 거 알고 있었죠?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숙였죠.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넣었는지 알고 있나요? 남필수 사무장이 시켰어요. 어르신을 재우고 서류 작업을 하려고. 할인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할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가짜 통장과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서랍에 넣어뒀죠. 그리고 서랍 위치를 살짝 바꿨습니다. 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요. 박만복 동대표에게 부탁했습니다. 동 대표님, 오늘 밤 순찰 좀 도와주세요. 특히 새벽 2시쯤 우리 골목 쪽을요. 알겠어요. 그 검정 장화 남자 잡으려고요. 내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날 밤 카메라를 주시했습니다. 2시 13분. 어김없이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필수였습니다. 검정 장화에 노란 반사띠. 박만복이 목격한 그 사람이 맞았죠. 남필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짜 통장과 위임장을 꺼내 확인했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문자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내일 이시 공증이라는 내용이었죠. 수신자는 최유라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패였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할인이 왜 이 일에 가담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린 씨, 우리 좀 얘기해요. 네, 할 말이 있었어요. 할인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됐죠. 제 어머니 이름이 정미화예요. 20년 전 한마록 사장님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정미화. 어머니가 영숙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 떠올랐죠. 공장에서 돈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명을 썼어요.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났죠. 증거도 없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한이 느껴졌죠. 어머니는 그 일로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찾아온 거군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인이 남필수와 유라의 계획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집과 재산을 빼앗는 조직적인 범죄였죠. 할인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꺼내놨습니다.
카메라 영상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남필수의 침입 장면까지. 하린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 당신도 공범이에요. 수면제를 알면서도 방치했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저도 협박받고 있었어요. 제 과거를 아는 남필수가 약점을 잡고 있었거든요. 하린이 폭발하듯 고백했습니다. 정미화, 제 어머니예요. 사장님 가게에서 증거 없이 도둑 누명 썼어요. 우울증 끝에 자살했고요. 저는 그날 이후 복수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하린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오셨죠. 영숙이 딸이구나. 그 애가 미화였구나. 내 눈빛이 그 애랑 똑같아. 사장님 기억하세요. 그럼 영숙이를 찾으려 했지만 늦었더라.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미안하다. 어머니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20년의 오해와 원망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날의 성급함이 내 삶을 망가뜨렸어. 하린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바다 냄새의 정체도 밝혀졌죠. 남필수가 쓰는 구두약이에요. 타르 계열이라 바다 냄새랑 비슷하죠. 부두에서 야간 근무하고 오는 길에 들르거든요. 비밀번호 흉내는요? 휴대폰에 녹음해둔 어머니 목소리예요. 경계 반응을 테스트하려고 틀었대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정확했던 겁니다. 바다 냄새도 비밀번호 소리도 모두 실제였죠. 단지 표현이 달랐을 뿐. 하린 씨, 경찰에 증언해 줄 수 있나요? 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하린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남필수의 침입 영상 위조 서류 약물 혼입 증거. 완벽한 범죄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필수가 왜 새벽 2시 13분에 오는 거죠? 항구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제일 감시가 느슨하거든요. 하린이 남필수와 유라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집과 재산을 빼앗는 조직적인 범죄였죠.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대부분 치매 어르신들이죠. 가족이 없거나 멀리 있는 분들을 노려요. 악마 같은 놈들이네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비겁한 범죄자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과 노인보호전담기관에 동시에 신고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지원 씨가 준비한 증거가 완벽해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매복했습니다. 2시 13분 예상대로 남필수가 나타났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체포됐습니다. 남필수 씨 주거침입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위임장 위조 증거도 확보했고요. 남필수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최유라와 공모해서 노인들의 재산을 노렸다고. 이미 3명의 어르신 집을 빼앗았다고 했죠. 최유라도 체포됐습니다. 사기 미수와 노인학대 방조 혐의였죠. 유라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지원 씨, 이건 오해예요. 저는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하린은 피해자 진술에 협조했습니다. 약물 혼입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죠. 오히려 남필수에게 협박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필수는 징역 5년, 유라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할인은 화해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어머니가 할인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할인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 내 어머니 몫까지 내가 챙겨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할인은 계속 방문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시가 아닌 진정한 돌봄이었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동대표 박만복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원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그런 범죄자들을 잡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직감과 하린 씨의 용기가 있었죠. 우리 동네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야간 순찰도 강화됐고 어르신들을 위한 안심벨도 설치됐죠. 무엇보다 이웃들이 서로를 더 챙기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도 안정됐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나니 훨씬 맑아지셨죠.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지원아, 이제 받아. 냄새 안 나. 그럼요. 이제 아무도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사건이 해결된 후 우리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야간 보안 시스템과 출입로그 장치를 설치했죠. 이제 누구도 몰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공적기관 소속 방문간호사로 재취업했습니다. 정식 자격과 신원이 보장된 일자리였죠. 여전히 우리 어머니를 담당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혈압 좋으시네요. 할인이가 잘 챙겨줘서 그래.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든 거죠.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어. 증거도 없이 영숙이를 의심했지.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할인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는 보는 사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죠. 박만복 동대표가 골목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안심벨도 운영하기 시작했죠. 우리 동네는 이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지원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앞으로도 서로 돌봐야죠. 재개발 이야기도 잠잠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단합해서 무리한 개발을 막았거든요. 우리 집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이제 받아. 냄새 대신 바람 냄새가 나. 좋은 냄새예요. 그래. 시원한 바람.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죠. 용서와 화해의 바람, 신뢰와 돌봄의 바람. 할인이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저는 구급대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어르신 안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강의 중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귀신은 웃으면서 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사람도 웃으면서 돌아옵니다. 미움이 가던 길을 용서가 되돌려 놓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촉이 좋으십니다. 가끔 이상한 낌새를 느끼시면 바로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어머니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가 느껴지세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햇살 냄새가 나거든. 어머니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날 할인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죠. 간호사 표창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진정한 돌봄이 뭔지 배웠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노인 대상 범죄를 막은 모범 사례로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죠. 이제 우리 집 현관문 앞엔 못자국이 없습니다. 대신 화분이 놓여 있죠. 할인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정말 바다 냄새는 끝이네요. 네. 이제는 꽃향기만 가득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었다고.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이제는 없습니다. 대신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짜 바다의 파도 소리. 평화로운 목포 바닷가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진짜 귀신은 웃으면서 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2025년 여름의 기적입니다. 진짜 귀신은 웃으면서 오고 진짜 사람은 손을 내밉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이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 작은 이상 신호를 오늘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그게 누군가를 지키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한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안심벨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년선생 이야기였습니다. 긴 밤 평안하세요.